네, 이번 유형은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에 관련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전 단원에서 배웠던 게 이제 확률 분포에서 해당하는 이제 변수를 배웠어요. 그때는 그 확률 변수를 따로 이름을 두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보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앞에서 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단원의 그 변수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해요. 뭐라 이산확률 변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은 이산확률 변수고요. 이산확률 변수. 그리고 여기 단원에서 이제 배울 변수는 연속확률 변수예요. 연속확률 변수.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뭐예요? 두 개가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 확률 함수를 가지고 있는 그 변수들이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이 이산확률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단에서 배웠던 뭐 0이다, 1이다, 2다 또는 어떤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처럼 각각이 떨어져 있는 해당하는 변수들을 배운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말 그대로 떨어질 이를 써서 우리 이산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배울 변수들은 마찬가지 확률 변수인데요. 그게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실수 어떤 범위 내에서 모든 값에 대응되는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얘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시간 이런 거 또는 온도 또는 뭐 키, 뭐 몸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선생님이 키라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키가 컸어요. 쭉. 뭐 어릴 때 뭐 어떤 시기 때 막 10cm가 컸다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그게 150에서 160이 됐을 때 뭐 자고 일어났더니 10cm가 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정말로 10cm가 바로 큰 게 아니라 150부터 160까지 모든 값에 대응되면서 키가 커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키나 온도나 시간이나 몸무게는 어떤 값에서 어떤 값으로 갈 때 그 모든 값이 대응되면서 갑니다. 즉 이러한 변수들이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관계들, 즉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함수가 있죠. 그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 그런다. 앞 단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산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랬다면 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대응되는 우리 마찬가지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한번 선생님 간단하게 예를 들면 또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시간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시계를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에 총 여기가 12시, 그리고 여기가 3시, 여기가 6시, 여기가 9시가 있고요. 선생님이 시침을 하나 볼게요. 시침. 그래서 예를 들어 시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뭐 1시쯤 가르친다 할까요? 1시를 가르치고 있어요. 맞죠? 그럼 시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1시에 올 때도 있겠고, 뭐 1시 1분 또는 1시 1분 1초 또는 뭐 2시 이런 식으로 모든 값에 대응될 건데요. 그 시간이 예를 들어 이런 걸 구하라 그래요. 얘가 시침이 한 바퀴 돌 때 1시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1시에. 그런데 보세요. 1시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은 정말 순간이 돼요. 순간. 그 얘기는 결국엔 우리가 실제로 1시에 머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우리가 0이 되는 거예요. 머무는 게 있지만 그게 순간이기 때문에 0이라고 보고요. 그럼 여기서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2시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 시침이 1시와 2시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건 아시겠어요? 1시와 2시 사이에 있을 확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얘가 1시와 2시 사이에 있는 여기에 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게 몇 개가 있겠어요? 전체 1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결국에 한 부분이 되니까 1시와 2시에 있을 확률을 얼마라고 한다? 12분의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면적에 대해서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 선생님이 이것을 한번 밀도 함수 자체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쓸게요. 자, 보세요. 지금 축에 대해서 시간이 0시부터 12시, 실제로 0시와 12시가 같은 표현인데 그랬을 때 지금 이 시침은 당연히 모두 다 일정하게 이제 쭉쭉쭉 가니까 해당하는 확률을 똑같다고 가면 결국에는 이렇게 그 확률 밀도 함수는 1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직사각형의 면적으로서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그 중에서 내가 1부터 2까지 1시부터 2시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요놈의 면적이죠. 면적을 통해서 얼마다? 1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해요. 뭐예요? 시간이라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함수가 얼마다? 12분의 1이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이 0시부터 12시까지 주어져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전부 다 0보다 커나 같고요. 이 총 면적을 구했더니 얼마가 되겠고요? 1이 되겠고요. 내가 1시부터 2시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었더니 그 면적을 구함으로써 나왔다. 됐어요? 이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fx가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하면 확률 밀도 함수다. 일단은 이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는 구간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있다라고 보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fx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확률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요 표현이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요 문제를 푸는 시점에 대해서 수학 2 정도를 배운 학생이라면은 혹시나 수학 2의 뒷부분에 이제 적분이라는 걸 배웠다면 지금 이 기호를 이해할 건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알파부터 베타까지 구간의 이 fx의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수학 2에서 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값. 얘가 지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실제로 이것이 면적을 얘기하는데요.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의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겠다? 면적으로 구하겠다. 면적이니까 뭡니까? 적분을 통해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알파부터 베타가 아니라 A부터 B가 되겠죠. A부터 B까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는 그 fx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하겠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번 유형들은 뭘 할 거냐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것이 확률 밀도 함수이기 위한 조건인데요. 실제로 1번하고 2번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거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것이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해서 어떤 미지수를 구하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예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시 문제는 2010년 7월 학평 가형 1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자, 뭐라고요? fx가 1-ax, x는 1부터 3 범위 내에 있을 때 지금 확률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자, 방금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면적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 얘가 1차 함수가 나왔죠. 지금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마더텅에 있는 교재들은 기본적으로 1차 함수에 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면 2차 함수, 3차 함수가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수학 2의 뒷부분인 정적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면적을 통해서 그게 1이라는 걸 밝히려면은 일단은 적분을 모른다는 상태에서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차 함수가 주어졌을 겁니다. 따라서 1차 함수에 해당하는 면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그 면적은 뭐 다각형의 면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것을 적분 쓰지 않고 다각형의 면적으로 풀 거예요. 즉 1부터 3까지의 이것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이렇게 돼야죠. 자, 주어져 있는 구간이 얼마? 1부터 3이 돼요. 그럼 일단은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를 만족하려면 예강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에 해당하는 직선의 그림은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니까 여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면적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A가 0이 아닌 예를 들어 A를 그냥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부터 여기 면적이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되고요. 요것은 뭐예요? 사다리꼴의 면적이겠죠. 사다리꼴 면적 구해주시면 돼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해볼까요? 사다리꼴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게 그림이 살짝 이상하죠?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여기 좌표가 1,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a가 되겠고요. 여기가 3,1-3a가 되겠다. 선생님이 지금은 그냥 a를 양수라고 그린 거예요. 음수라고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 면적 s라고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의 사다리꼴 면적이니까 윗변 길이와 아랫변 길이 얘랑 얘를 더하죠. 그러면 2-4a에다가 높이가 얼마가 되는 2가 되겠고 얘가 얼마가 되는 1이 된다. 이게 결국에 확률 밀도함수의 아까 정의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얘가 지워지고요. 그럼 얘가 1이 돼야겠네요. 됐죠?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A는 얼마가 되겠다? 4분의 1이 되겠다. 실제로 A가 양수였네요. A는 4분의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A가 이제 4분의 1 구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 1부터 2까지 확률이라는 것은 1부터 2까지의 면적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2를 잡으면 얘가 2,1-2a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확률은 1부터 2까지 면적, 얘를 구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P 1부터 2까지의 면적은 우리 사다리꼴의 면적으로요. 2분의 1의 윗변 1-a 더하기 아랫변 1-2a에다가 높이가 얼마가 되는 1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2분의 1에다가 2-3a가 되겠죠. 됐죠. A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4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A에다가 4분의 1. 그럼 4분의 8, 4분의 3, 4분의 5. 그래서 얼마? 8분의 5가 되겠다. 됐죠. 뭐 답은 결국 얘가 P가 되고 Q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13이 되는데요. 됐죠. 자, 결국엔 뭡니까? 이번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 실제로 연속 확률 변수가 뭐냐에 대해서 배웠고요. 결국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상수,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과 그리고 그 총 면적이, 변수 내의 면적이 1이다를 이용해서 어떤 지금 변수, 미지수를 좀 구한 다음에 결국에는 나머지 확률은 그에 해당할 또 면적이다. 요 결국에는 확률 밀도 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였어요. 됐죠? 자, 나머지 유형도 이제 똑같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미수 찾고 확률 구하기. 그래서 면적을 통해서 구하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뭘 이용해서 다각형을 면적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잘 풀어보면 이번 유형 어렵지 않게 충분히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